신바드와 일행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 기괴하고 커다란 괴물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거든요. 거인은 자신이 키우는 소만한 양떼들을 동굴 안으로 들이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바드 일행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거인의 유일한 눈은 불타는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거인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맛있는 먹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거인이 낮게 중얼거리며 거대한 손을 뻗어 일행 중 한 명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불쌍한 선원은 거인의 입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동굴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신바드는 이를 악물며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자신들도 곧 저렇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인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으르렁거렸고 남은 일행들은 바들바들 떨며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그날 밤 거인은 또 다른 선원을 잡아먹고는 만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인의 코골이 소리가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바드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마찬가지로 벌벌 떨며 울기만 할 뿐이었죠. 한참 뒤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려진 신바드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의 눈은 거인이 한쪽에 세워놓은 거대한 나무 기둥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돛대처럼 굵고 길었습니다. 이때 신바드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이야. 신바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남은 선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 나무 기둥을 뾰족하게 깎아 거인의 눈을 찔러야 해.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신바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거대한 나무 기둥의 한쪽 끝을 화롯불에 달구고 그 끝을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마침내 날카로운 나무창을 만든 신바드 일행은 잠이 든 거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비록 잠이 들었다고는 하나 거인의 무시무시함은 용감한 뱃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신바드의 조용한 구령에 맞춰 선원들은 온 힘을 다해 뾰족한 나무 기둥을 거인의 유일한 눈에 찔러 넣었습니다. 크아악! 거인의 끔찍한 비명이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거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동굴 안을 미친 듯이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바드와 선원들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거인은 눈이 먼 채로 분노에 차 밤새도록 동굴 안을 헤매다녔습니다. 신바드 일행도 숨죽이며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지친 거인은 신바드 일행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거인의 외침은 동굴이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날이 밝자 양떼들이 거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이 되면 풀을 뜯으러 나가려는 것이었지요. 거인은 잠시 망설이다 동굴 입구를 막고 서서 양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선원들이 양과 함께 도망칠까봐 양들의 등을 일일이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신바드의 머릿속에 또다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양들의 배 밑에 숨어서 나가자. 신바드와 남은 선원들은 재빨리 가장 덩치가 큰 양들을 골라 그들의 두툼한 털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들의 등을 더듬었어요. 신바드와 선원들은 엄청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신바드가 숨어있는 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인의 거친 손이 양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순간 신바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거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 신바드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선원들도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동굴 밖에서 살아난 선원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거인은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에 찬 거인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 뛰어. 거인의 무시무시한 서슬에 신바드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분노에 찬 거인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바위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신바드와 선원들은 이미 사정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후 어느 때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거든요. 신바드와 선원들은 죽을 힘을 다해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바닷가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배는 파손이 많이 돼 있어서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신바드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쓸만한 목재를 뜯어내 작은 배를 만듭시다. 거인은 눈이 멀었으니 당분간 동굴에서 멀리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그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럴듯한 작은 배 하나를 만들어 섬을 떠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섬. 안녕.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왕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이라니. 끔찍하구나. 하지만 신바드의 지혜와 용기는 정말 놀랍군. 셰헤라자데가 미소 지었습니다. 폐하, 진정한 모험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여 역경을 헤쳐나가지요. 그렇군. 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위험이 신바드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그 위험을 극복할까? 셰헤라자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신바드의 다음 모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예요. 기괴한 노인이 등장하지요. 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셰헤라자데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바드 일행은 간신히 다른 섬에 도착했어요. 작은 배라 멀리 가지는 못했죠. 다행히 이 섬은 외눈박이 거인의 섬과는 달리 먹을거리가 많았습니다. 나무에 먹음직스럽게 익은 과일들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오랜 긴장에 잊고 있었던 시장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신바드와 남은 선원들은 섬의 과일들을 먹으며 오랜만에 휴식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키가 작고 피부가 검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신바드에게 다가와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깊지는 않지만 물살이 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군. 자네가 날 좀 업고 강을 건네주면 안 되겠나? 신바드가 뒤를 돌아보니 다른 동료들은 배도 부르고 오랫동안 긴장했던 터라 모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죠. 신바드는 연민을 느껴 노인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영감님.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노인은 갑자기 신바드의 목을 졸랐습니다. 신바드가 떼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무섭게 강한 완력으로 목을 죄었습니다. 도저히 노인의 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왜 이러세요? 영감님. 신바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노인이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말이 되어야 한다. 예?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뭘까요? 또 신바드는 노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